전쟁은 지금 이 순간에도 비현실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으로 무차별적인 살인과 광범위한 성폭력의 정황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전시 성폭력은 국제법과 국제인권 원칙이 금지하는 전쟁 범죄입니다. 국제사회와 세계 여성들이 전시 성폭력의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반복되는 분쟁 속에서 아이들과 여성들은 여전히 고통받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일본군 성노예 문제라는 전시 성폭력 문제를 겪었습니다. 이러한 인권 침해인 반인도적 범죄를 전 세계에 알리기 위해 노력했고, 그 결과 국제사회는 일본 정부에게 피해자들의 인권과 명예 회복을 위한 법적 조치를 다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일본 정부에게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의 진실 규명과 배상, 진심 어린 사과를 받기 위해 수요 집회를 통해 국민들이 한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는데요. 이러한 움직임과 힘이 모아져 1000번째 수요 집회 때 평화비가 세워졌습니다. 평화비의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거칠게 잘린 머리카락은 강제로 끌려감을 상징합니다. 불끈진 주먹은 일본 정부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받아내겠다는 굳은 의지입니다. 그림자와 하얀 나비는 돌아가신 할머니들이 나비로 다시 태어나 하늘 풀길 바라는 염원이 담겨져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빈 의자는 함께 공감하며 싸워나가야 할 우리의 자리입니다.
평화비는 다시는 전시 성폭력으로 인한 피해자들이 생기지 않길 바라는 마음으로 전국으로, 전 세계로 민들레 씨앗 시대에 퍼져나갔습니다. 이 평화비를 통해 성폭력 피해자들을 기억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역사를 잊지 않고 기억해야 합니다. 결국 우리는 타인의 감정에 공감하면서 부당함에는 입을 열어 말할 수 있어야 하고 정의로운 일에는 행동을, 그 결과에는 책임을 지는 사회 구성원이 되기 위한 연습이 필요합니다. 이어서 평화 인권 운동가로 활동 중이신 안복순 할머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할머님을 박수로 맞이해 주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복순이라고 합니다. 예. 아이고. 네, 오시는 길이 조금 힘들지는 않으셨나요, 할머니? 괜찮았어요. 예. 네,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정말 영광입니다. 예. 네, 현재 인권운동가로 굉장히 열심히 활동하고 계시죠. 예. 혹시 인권운동가를 이렇게 시작하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 처음부터 인권운동가로 활동한 건 아니었어요. 이 우연한 기회에 전쟁 피해 여성의 인권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게 되었다가 그 후 여성 인권뿐만 아니라 아동, 청소년, 노동자 등 여러 인권에서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다양한 인권 문제에 지금 앞장서서 활동하고 계신데 성노예 피해자이시기도 하고 또 평화인권 운동가로 활동하기까지 어려움이 정말 많으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저희가 이 자리에서 그 이야기를 조금 들어볼 수 있을까요? 예. 만주에서 2년, 마닐라에서 3년 있었어요. 말도 안 통하고 어딘지도 모르는 그곳이 마닐라라고 하대요. 나중에 들으니까. 그곳에 그렇게 있었지요. 저는 제가 겪은 일을 이야기하고 다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1991년 고 김학순 할머니가 처음 피해자 증언을 했을 때 텔레비전을 보고 며칠 동안 아무것도 알 수가 없었어요. 이 혼자 꽁꽁 숨겨두었던 커다란 비밀이 탄로난 것 마냥 두려웠지요. 몇 달쯤 지났을까요? 딸아이의 손을 잡고 제가 일하는 시장 마을 어귀로 들어서니 이 사람들이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낯짝도 두껍네. 더러운 년들이네. 치욕스러운 말들을 내뱉고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제 일이 아닌 양 지나칠 수밖에 없었지요. 하루는 손자가 학교 갔다 돌아와서는 할머니는 일제강점기를 어떻게 보냈냐고 묻대요. 학교에서 배운 역사 이야기를 하면서 왜 일본은 거짓말을 하냐고 하더라고요. 그 쫓겨난 것도 눈에 불을 쓰고 말하는데 그때 결심했습니다. 내가 살아온 날이 증거인데 더 이상 침묵해서는 안 된다고 말이에요. 이 땅 어디에서도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니까요. 굉장히 쉽지 않은 결정이셨을 텐데 역사를 바로잡고 또 우리 후세에 제대로 전달하기 위해서 용기 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 당시 굉장히 어린 나이셨어요. 예. 네. 위안소라는 곳이 어떤 곳인지도 모르셨을 텐데
어떻게 그 먼 곳까지 가게 되셨어요? 저는 전라도 작은 시골 마을에서 장녀로 태어났어요. 안복순, 아버지가 복 있고 순탄하게 살라며 지어주신 이름이었는데 그렇게 사라지지가 않더라고요. 우리 때 대부분의 여자아이들이 그랬던 것처럼 이 소학교, 그러니까 초등학교만 마치고 집안일을 도우며 남들처럼 그저 그렇게 살고 있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마을 이장님과 일본군이 집에 다녀가고 난 뒤 그날밤 잠결에 아버지와 어머니가 하시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어요. 남동생이 어려서 아버지가 대신 징병에 가야고 한다고 했지요. 어머니 아버지는 우리가 들을세라 옷섬으로 입을 꾹 막고 밤새 눈물을 흘리셨어요. 다음 날 동네 친구들과 개울가에서 빨래를 하고 있는데 이 마을 이장댁 아주머니 하시는 말씀이 한 2년간 일본군이 있는 전쟁터에 가서 허드렛 일도 하고 붕대도 감아주면 이 아버지가 징병에 안 가도 되고 이 돈도 주고 쌀도 준다 하대요. 그래서 그 길로가 부모님께 말씀드렸지요. 제가 가겠다고. 그때는 집안을 위해서 나도 뭔가 할 수 있다는 생각에 참 기뻤어요. 이 집을 떠나오던 날 고향 마을 어귀에는 하얀 복사꽃이 가득 피어 있었지요. 그 복사꽃을 향해서 이렇게 손을 흔들었어요. 2년 후에 다시 만나자고 말이에요. 설렘과 두려움을 안고 기차역에 도착하니 총을 든 군인이 이 기차에 올라타라고 이 손짓을 하대요. 보찜을 꼭 끌어안고 기차에 올라탔지요. 덜컹덜컹 덜컹덜컹 뚜껑 없는 기차엔 내 또래 여자아이들이 가득 있었어요. 우린 왠지 모를 두려움에 서로 눈만 마주본 채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지요. 배가 고프고 소피가 마려워도 꾹 참고 몇 날 며칠을 가고 또 갔어요. 한날은 이 달리던 기차가 멈추더니 우리 여섯을 군용차에 싣고 또 어디론가 달렸지요. 겁을 잔뜩 집어먹고 내리고 보니 총을 든 군인이 여럿 보였어요. 뭐 전쟁터에서 일한다 애쓰니 군인이 있겠다 싶었지만 금세 뭔가 잘못됐다는 것을 알았지요. 곱게 따은 머리는 잘려나가고 맨몸을 검사받고 이름을 바꿔야 했어요. 그렇게 우리는 나무로 된 칸막이 방에 한 명씩 들어갔지요.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에 서글피 울고 있는데 야마모토, 아직도 그놈이 저를 보며 희죽대던 그 얼굴이 잊혀지지가 않아요. 사정없이 제 옷을 찢으며 달려들길래 울며 소리쳤어요. 화가 난 그가 머리채를 움켜쥐고 권총으로 내려쳤지요. 무서운 꿈을 꿨어요. 꿈에서 깨우니 더 끔찍해. 치맛자락과 바닥에 온통 붉은 피로 물들어 있었어요. 그날부터 짐승만도 못한 삶을 살았지요. 우리말을 할 때마다 이유 없이 맞고, 단추가 잘 열리는 자루 원피스를 입어야 했고, 가진 욕설과 폭행으로 피투성이가 된 채 하루면 수십 명의 군인들에게 짓밟혔지요. 주말이면 줄을 길게 늘어서서는 아이고, 그 일을 어찌 말로 다해. 말하는 것도 먹는 것도 씻는 것도 죽는 것조차 어느 하나 내 맘대로 없는 시간들이었어요. 그저 그들에 의해 죽임을 당하거나 살아도 죽은 것과 다를 바가 없는 삶이었지요. 그렇게 내 마음대로 죽을 수도 없는 삶이었지만 나는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어요. 가족들이 있는 고향으로 돌아갈 날을 꿈꾸며 말이에요.
할머니께서 이렇게 덤덤하게 그때 이야기를 쭉 해내려가시는 모습이 제가 마음이 더 아픕니다. 네, 수많은 그때 생명과 인권이 부서졌고 어린 소녀의 시간은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우리는 아직도 제대로 사과받지도 배상받지도 못하고 있는데요. 더 적극적인 정부의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후에는 어떻게 해서 고향으로 이렇게 돌아오실 수 있게 되셨어요? 일본이 태평양 전쟁에서 패전했다는 소문이 떠들고 이 며칠 부대한 분위기가 어수선하더니 이 종이도 태우고 판자로 만든 집도 막 다 태워요. 그러더니 우리를 방공호에 집어넣고 죽이려고 하대요. 두려워서 떨고 있는데 때마침 유엔군의 폭격으로 이 부대하는 아수라장이 되고 그 틈에 도망쳐 걷고 또 걸었지요. 그렇게 돌아온 고향 마을 어귀에는 떠나올 때처럼 하얀 복사꽃이 가득 피어 있었어요. 다시 만나자는 약속은 지켰지만 더럽혀진 몸으로 마주할 수가 없었지요. 며칠을 서성이다 들어간 집엔 병든 엄마만 혼자 계셨어요. 그 놈들이 제게 한 말은 새빨간 거짓말이었어요. 남동생은 징병에 끌려가고 아버지는 일본군들에게 매맞아 돌아가시고 그 어린 여동생도 어디론가 끌려가고 엄마가 제게 말했어요. 거기서 죽지 왜 돌아왔냐면 울고 나를 때려요. 나는 위안소 이야기는 입 밖에 꺼내지도 않았어요. 병원에서 어드렛일하고 왔다고 말했는데도 그렇게 나를 때리대. 그러더니 한 달 뒤 돌아가셨어요. 나 때문에.
시간이 아무리 흘러도 이렇게 마음의 상처는 고스란히 그 사람의 몸에 남아 있는다고 합니다. 시간이 흘렀지만 할머님의 아픔이 여전히 몸에 박혀 있는 게 느껴집니다. 자녀분이 있으시다고 들었습니다. 예. 네, 오늘 말씀하실 때 중에 제일 지금 표정이 밝으신데요. 고향에 그럼 돌아오셔서 가정을 이루셨던 걸까요? 아이고, 결혼은 무슨. 고향으로 돌아왔어도 제가 뭘 할 수 있었겠어요. 몸이 이곳저곳에 지워지지 않은 흔적들이 많아요. 제 소원이 딸아이와 공중 목욕탕 가서 이 서로 등 밀어주는 거예요. 아, 그러면 딸이 어떻게 생겼냐고요? 에이구, 뭐 어찌 생겼겠어요. 엄마가 돌아가시고 얼마 뒤 배가 불러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수군거리던 마을 사람들이 점차 돌팔 매질과 멸시하는 말들을 서슴지 않고 하대요. 소리 없이 눈물만 흘렸지. 말할 데가 없었어. 내가 그랬어, 내가 살아온 세상. 그래서 아무도 모르는 섬마을로 가 살았어요. 조개도 캐고 생선도 받아다가 팔면서 말이에요. 그 모진 시간들을 겪고 고향으로 돌아오겠다는 희망 하나만 가지고 살아나셨는데 돌아오셔서 사람들에게 받은 그 상처들 때문에 더 마음이 아프셨을 것 같습니다. 이후에 성노예 피해자 등록을 하셨습니다. 예. 어떤 이유에서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어렵다고도 하는 결정일 수도 있는데요. 모두가 이 사실을 알게 될 텐데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결정을 하게 되셨을까요? 그렇게 섬마을로 가서 혼자 꽁꽁 숨어 살듯이 살고 있는데 고 김학순 할머니가 피해 사실을 숨기지 말고 알리자고 하대요. 이 텔레비전에서요. 그 수치스러운 이야기를 어디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거기가 어디라고 찾아갈 수도 없는 노릇이고 죽을 때도 다 됐는데 이제 와 말에 무슨 소용이 있나 싶기도 하고 수백 수천 번을 고민 끝에 딸아이에게 말했어요. 자신의 뿌리에 대해서 무척이나 힘들어 하더라고요. 나를 붙잡고 몇 날 며칠을 울더니 하루는 제게 감사하다고 하대요. 자신을 버리지 않고 키워줘서 말이에요. 어쩌면 지금까지 제가 살아있는 게 다 그 아이 덕분인데 말입니다. 아마 따님도 우리 할머님을 닮아서 강한 여성으로 자라난 것 같습니다. 끝으로 아직 해결되지 않는 이 성노예 피해자 문제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는 어쩌다가 운이 없어 생긴 일이 아닙니다. 이건 일본이 조직적으로 저지른 국가 범죄입니다. 1945년 대한민국은 광복을 맞이했고 온 국민은 일본으로부터 해방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아직까지도 해방되지 않았습니다.
어떠한 공식적인 기록도 문서도 자취도 없어요. 우리들의 이야기는 우리 머릿속에만, 우리 몸속에만 존재합니다. 부정하고 있지만 그들의 양심은 알고 있겠지요. 살아있는 우리가 강력한 증거라는 걸 말이에요. 죽었어도 눈 감지 못하고 타국에 버려져 돌아오지 못하고 살았어도 해방되지 못한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의 진정한 인권 회복과 해방을 위해서 여러분이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말하지 않으면 아무도 모릅니다. 기억되지 않는 역사는 되풀이되지요. 우리는 보상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서름과 아픔은 결단코 돈으로, 종이로 치유될 수가 없어요. 나는 내 생이 다하는 날까지 외치고 또 외칠 겁니다. 이 저놈들이 진정으로 사죄하는 그날까지 말입니다. 지금도 지구상 어딘가에서는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 여성들과 아이들은 전시 성폭력을 당하며 끊임없이 피해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피해가 사실이고 사실이 곧 역사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이 자리에 이렇게 앉아 있는 것처럼 기억하고 참여하는 것이 부정의를 바로잡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여러분이 기억하고 되새기며 이 비틀어진 역사를 꼭 바로잡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주실 수 있겠어요? 부탁드립니다. 네, 평화 인권 운동가로 활동 중이신 안복순 할머님의 이야기 함께 들어봤습니다. 또 이렇게 여러분들이 크게 대답을 해주셨기 때문에 일본군 성노예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에서 어두웠던 인권 문제들이 밝아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신호를 기다리는 건 곧 신호가 바뀔 거라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인권은 신호등과 같은 약속입니다. 나의 권리도 중요하지만 다른 사람의 권리도 중요하다는 것이죠. 권리는 내가 원하는 대로만 하는 게 아니라 책임과 의무가 따릅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사례로 여러분과 함께 인권 공감 신호등을 밝혀봤는데요. 오늘 오신 여기 여러분들 인권 감수성 매우 높다는 생각이 듭니다. 인권 감수성은 나와 다른 상황, 다른 조건에 놓인 누군가를 봤을 때 더 민감하게 반응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상대의 입장이 돼서 타인의 입장을 이해하는 공감 능력을 키워야 합니다. 공감을 위해서는 타인의 감정과 생각까지 완전히 이해할 수 있어야겠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나와 상대의 다름을 인정하고 차이를 이유로 차별하지 않아야 합니다.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이라는 점 항상 기억하셔야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제75회 세계 인권선언 기념일 주간에 진행한 전라북도 인권 공감 콘서트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